가장 어제 공개된 TV 토론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선거구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갑. 이번 총선에서 전국 유일하게 이른바 검경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주제가 좀 남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성진 대상자가 장관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자체도 이미 경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경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데 거기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동석을 해서 거기다가 경찰이 하고 있는 성남 FC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경찰 간부 개인에 대해서 충성서약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 과정에 대한 내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초 재산 신고를 하시면서 배우자 현금으로 5억을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신고하셨습니다. 현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 아내와 저는 2019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죠. 배우자의 재산 출처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고 배우자하고 저는 20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재산 신고를 최초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현금 없으셨죠? 저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도 현금 신고 안 하셨죠? 아니요. 안 하셨잖아요. 신고 안 했죠. 누락했죠.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고 누락했습니다. 그때부터 현금 5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거 인사 과정에 대한 공격이 이상식 후보가 이원모 후보에게 있었고 공이 다음 화면을 보면 이원모 후보는 이상식 후보의 과거 재산 신고, 배우자 축소 신고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장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둘 다 뭔가 결점이 있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직에 있을 때, 왜냐하면 경찰 고위공직자였었기 때문에 이 재산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금 보유 현황이 좀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누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선거에서 뭐 재산이 누락됐다거나 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공직과 관련한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모 인사비서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묻는다? 물론 거기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왔던 질문이 성남 FC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이건 수사의 중립성을 대통령실이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왜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까? 의혹을 후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집계됐던 막판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걸 제가 두 개 다 살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현 정부와 여당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46.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47.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 전주까지만 해도 32대 32. 국민의힘과 민주당 팽팽했는데 지금도 물론 팽팽하긴 합니다만 수치가 각각 다 많게는 5%, 많게는 7%포인트, 적게는 5%까지 이뤘다. 강전혜 변호사님, 결국은 아까 정부 심판론과 지원론이 46대 47 거의 맞붙은 것도 있고 이 국회의원 투표 어느 당에 할 거냐는 추세를 봤을 때도 여야, 보수, 진보 다 너나 할 것 없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조사 일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 똑같이 32% 나왔을 때는 3월 18일에서 20일에 조사를 한 것이고 39% 그리고 37%로 나온 것은 4월 1일부터 어제 3일까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한국에 입국을 하고 황상무 수석이 그때 사퇴를
실패를 한 게 3월 19일, 20일 정도였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 3월 셋째 주에 그 악재로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후보, 그리고 예. 김준혁 후보, 뭐 공영훈 후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개인적인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층이 지금 집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센트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지금 7%포인트가 올라갔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가 국민의힘보다 조금 적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까지 악재는 어느 정도 털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만큼 이렇게 힘을 얻기에는 개인적인 후보들의 비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론 대 견제론이 바짝 붙은 느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각 후보들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의 주요 영상들을 쭉 만나봤습니다.